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다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고향에 내려가서 잘 쉬다가 잘 올라와서 지금 적응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명절 때 이제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이제 조상님들과 신령님들도 이제 자리 싸움을 하시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좀 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조상님들도 자리 싸움을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영상에 보면 이제 몫을 잡아드린다, 아니면 자리를 잡아드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이제 자리 싸움이 나요. 특히나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시댁 조상님들을 모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자리 싸움이 이제 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평상시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결혼을 한다고 하면 이제 시댁과 친정 이쪽에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자기 자손을, 자기 자식을 어떻게 이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싸움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부모님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유산이나 재산으로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위치에 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하듯이 그러한 식으로 이제 자리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높은 직책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 가도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가 모두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 직책을 갈 수가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또는 위에서 봤을 때, 윗사람들이 봤을 때, 나보다 더 높은 사장이나 뭐 이사나 전무님이 봤을 때 얘를 여기에다가 배치를 시켜서 이 업무 환경을 더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이 사람을 전혀 다른 부서에도 발령을 내기도 하잖아요. 또는 뭐 대기 발령이 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자리를 이제 우리가 보직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제 인사 발령이 나듯이 우리 조상님들도 이러한 식으로 이제 자리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명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명패를 가지고 왔느냐, 또 어떤 줄을 타고 내려오셨냐에 따라서 이제 자리를 소당에다 둘지 중당에다 둘지 육당에다 둘지 이제 우리가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듯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열정만 넘치는 조상님들이 나한테 온다고 한들 능력이 없으면 자리만 차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러잖아요. 쟤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또는 우리가 정말 흔한 얘기로 낙하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속에서의 전환은 그런 식으로 내려오면 이 전환이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회사도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회사가 돌아가잖아요. 공장이라는 것도 기계가 돌아가야지, 또 그 기계를 사람이 돌려야지만 제품이 생산이 되듯이 무당의 전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조상님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열정만 가득 차면 아무런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명패가 없거나 아니면 열정만 가득하신 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다시 돌려보내거나 합의를 해서 이제 이 자리 말고 다른 식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잠자코 계시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이제 건립에다가 모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건립에 누가 오냐 뭐 이런 식으로 따져봤자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왜? 내 안에서 발현되는 조상님들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능력을 재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재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기술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술 자격증이 있듯이 우리 조상님들이 명패를 가지고 오는 거는 저기 약사전에 계신 신에게 합의를 받아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즉 기술을 가지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기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소당에 자리를 잡겠어.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무당 스스로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고 한다면 전 안에 계신 분들을 다 우리는 의심을 해야죠. 하지만 의심을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니까.
하지만 이 의심을 넘어서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는 계기들이 생기고 이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그분들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관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의구심이 들거나 의심이 들면 아 이게 맞나?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나? 이렇게 하시는 게 맞나? 내가 그걸 자꾸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새끼가 소중하다 보니까 자꾸 내 새끼가 뭘 하는지 24시간 감시를 하듯이 우리 신령님은 감시를 하면 움직이질 못해요. 자유롭게 움직여야지 뭔가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식으로 무당이 이제 조상님들한테 가르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 블라블라 또 이렇게 샜는데 자리싸움이 일어나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정말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발령을 받아서 가거나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리로 갈 수 있듯이 우리 조사님들도 그러한 능력을 갖춰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명패란 말이에요. 아니면 또 무슨 천신줄을 타고 내려오셨네, 산신줄을 타고 오셨네, 용왕줄을 타고 오셨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줄이 어느 줄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맥락을 파악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집안 식구는 맨날 싸워서 집안이 조용한 날이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아우 저 집은 조용한 날이 없어. 맨날 싸워. 부부가 맨날 싸워. 자식들이 맨날 싸워. 돈 가지고. 아우 조용한 날이 없어. 맨날 사건 사고야 저 집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듯이 절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조용한 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말을 가지고 조사님들이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전환이 뒤집어졌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이 뒤집어지면 조용한 날이 없어요.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진단 말이에요.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이것을 이제 보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주 할머니, 몸주 신령님이 그것을 다 도맡아서 자리를 배치를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너는 약사전 가서 이거 배워오고, 너는 굴문 너는 저기 가서 이거 배워오고, 장군 너는 저기 가서 이거 배워오고, 신장 너는 이거 가서 이걸 배워와. 그러니까 너는 신장을 받아오고, 너는 도사줄을 받아오고, 너는 약사줄을 받아오고, 너는 장관줄을 받아와. 우리 조사님들 중에서 그 줄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그것을 받아오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사님이 그 궁에 가서, 쉽게 얘기하면 그 부서에 가서 그걸 익혀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것을 할 때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커피 교육을 받든 음식 교육을 받든 어떠한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영업을 하잖아요. 개업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워서 오신단 말이에요. 배워서 오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본주,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본죽도 이제 가맹점이잖아요. 가맹점을 하려고 하면 돈을 내고 그 가맹점에 가가지고 본사에 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이 죽은 이렇게 만들고 저 죽은 이렇게 만들고 배합은 어떻게 하고 뭐 커피 배합은 어떻게 하고 뭐 반찬 배합은 어떻게 하고 죽을 몇 도씨로 끓이고 어떻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서 그걸 다 배워가지고 이제 내가 본죽이라는 가맹점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본죽 가서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본죽을 내면 어떻게 돼요? 이건 허위이고 이건 사실상 사기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고소를 당하잖아요. 예. 이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죠. 비교라기보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 이게 명확하게 제 말이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니까 제가 좀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편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좀 더 폭넓게 하려고 저는 이제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자리싸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자리싸움이 있을 때에는 이 조상님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명패예요. 사실은 어떠한 명패를 가지고 오셨냐. 명패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령님급에 속하는 거고 원력은 이제 조상님들에 속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구분을 좀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원력이라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명패라는 거는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이제 명패라고 한다면 마르는 샘물은 이제 원력에 가깝다. 그 원력을 다 소진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내가 여기에 머무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상님들은 다시 가시고 나의 전환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빈자리에 다시 명패를 가지고 계신 신령님이 다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내가 무당이 될 때 모든 조사님들이 모든 공부를 다 해서 한꺼번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예. 이게 자꾸 채워가요. 부서에서 새로운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다시 업무를 익히고 다시 일을 하듯이 저랑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자기의 원력을 다 소실하신 분들은 다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직을 하신단 말이에요. 명예퇴직을 하든가, 예. 퇴사를 하든가, 이렇게 퇴사를 한다면, 그러면 그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 빈자리에 다시 이제, 능력 있고 열정도 있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영입을 하듯이 이제 저랑 또 우리 조사님들 중에서 이제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이제 모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상 내 몸 안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다만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 안에 수많은 조상님들, 수천의 조상님들의 유전자가 그 신기가 그리고 그러한 원력이 쉽게 말하면 그러한 잠재된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재능.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떠한 때가 되면 그 기술이 그냥 탁 하고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내가 이걸 할 수 있었네? 내가 이걸 할 수 있었네? 이러한 것들이 내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기술을 좀 더 연마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님과 조사님을 어떻게 놀려드려요? 딴 거 없어요. 많이 해보면 돼요. 많이 해보면 돼요. 그림의 재주가 있으신 분은 제가 얼마 전에 상담도 했지만 그림의 재주가 있는 분은 부적이 그냥 써져요. 예. 그분은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있다 보니까 글문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그냥 부적 그냥 막 썼대요. 그게 제가 물어봤죠. 일반 부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형태를 가진 일반 부적이랑 모양이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달랐대요. 근데 자기가 부적책을 사가지고 그렇게 그려보니까 부적에 대한 효념이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보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글문도사님은 내 손끝에 실리기 때문에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써서 드리세요. 그게 더 영검하고 더 힘이 있는 부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세요라고 제가 또 얼마 전 상담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나는 그냥 그림을 조금 남들보다 잘 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당이 되어 보니까 그게 이제 글문도사님이 주력으로 움직이시다 보니까 그럼 당신은 제가 그랬죠. 신받은 지 석 달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뭐 옛날에 타로도 보고 막 그랬다고 하길래 소스를 줬죠. 타로를 왜 안 보려고 하지 말아라. 어쩔 수 없이 조선님한테 타로를 봐야 되겠다고 하면 타로 카드를 펼치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선님을 봤을 때 그냥 떠오르는 타로 카드를 말을 하면 된다. 그것도 점이니까. 그리고 조선님이 봤을 때는 내가 부적책을 그냥 훑어봐라. 인연부가 있고 뭐 재액부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부적들이 있구나. 그것만 알고 있어라. 예, 그러면 손님이 왔을 때 저 손님은 이 부적이 떠오르는 거 보니까 이제 여기에 탈이 났거나 아니면 이 부적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그렇게 해서 점을 봐드리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응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뭐라 그래야 해야 되나요? 그 기술이 또 연마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연마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리 싸움이라는 것도 우리가 소당에 계신 분들을 6당에다 보시면 자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6당에 계신 분들이 소당에 계신 분하고 잘못 오신 분하고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야, 너 여기 왜 앉아?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저쪽으로 가야지. 난 이쪽으로 앉혀줬으니까 이쪽으로 앉은 거야. 그래서 합의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어디다가 모셔드릴까요? 어떤 형태로 모셔드릴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거는 무당분들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도사 할아버지는 그 도사 할아버지 불상을 모셔달라고, 신부를 모셔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할아버지는 그냥 만년필 하나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 서예 붓을, 붓과 목과 벼루를 올려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형태가 나한테 오신 그 도사님의 글문 할아버지의 그게 다 형태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신엄마가 해주듯이 전환을 세팅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전환이잖아요. 내 전환은 내가 세팅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오신 조사님과 신령님한테. 그래서 자리를 어떻게 모셔드릴까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소당, 중당, 육당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당에는 외갓집, 육당에는 친가, 중당에는 이제 왕래하시는 자연신이나 왕래하시는 그런 토지신들, 부처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나랑 혈육이 아니신 분들을 중당에다 많이 모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한 이유도 자리 싸움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리가 안 맞으면 시끄럽잖아요. 빨간색만 모여야 되는데 흰색이 하나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흰색을 다시 흰색에다 놔야지, 이 흰색이 안 어울린다고 빨간색을 다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빼면은 또 뒤집어지는 효과가 있고, 또는 잘못 빼면은 이게 오히려 시간을 더 허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리 싸움을 하죠. 우리 사람은 원래 2명 이상이 모이면 권력 다툼이 일어나요. 이거는 조사님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무당이 되기 전에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뒤집어지는 현상들은 조사님들이 다 배우러 가가지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말명조사님들이 먼저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몸이 아프고 되는 일이 없고 시끄럽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오히려 더 뒤집어지고 막 집안이 이상해졌는데, 신을 딱 받고 나니까 다 정돈이 되더라. 그거는 이제 신을 받고 오신 분들이 그분들을 싹 몸주신령님이 다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너는 저기 가고 너는 저기 가고 저기 가고 넌 여기 들어오면 안 되고, 자 나가 집안 정리. 우리가 원래 옛날에도 보면 집안의 큰 어르신들이 집안 대소사를 다 정리를 하고 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어릴 때 보면 엄마는 엄마가 뭔가를 엄마가 가장일 수도 있고 아빠가 가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분들이 도맡아서 집안 대소사 일들을 다 이렇게 넌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집안에 청소를 할 때도 형제가 있으면 나는 안방 청소할 테니까 너는 설거지를 하고 너는 쓰레기를 버리고 오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하나 안 하면 싸움이 또 일어나잖아요. 나는 설거지를 잘하는데 방청소 하라고 하면 잘 못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확하게 모셔드리면 탈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저 선생님은 다르게 얘기하니까 이 선생님 말을 따랐다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고, 나는 내 느낌이 맞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고. 원래 인간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해요. 갈 때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더 키우는 게 중요한 거고, 믿음을 키우려면 그 행위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조사님들은 말이 없어요. 말을 요구를 해서도 안 돼요. 요구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무건 침묵이 가장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서는 이제 자리 싸움이 일어나요. 그거는 이제 나의 욕망과 욕심과 질투와 이런 것들도 반영이 돼요. 사실은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좀 내려놓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추석 명절이 지나고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또 불라가 됐는데,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상님들의 이제 자리 싸움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를 해서, 합의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고, 명패를 우리가 하기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요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을 일상생활에서, 사회적으로 직장생활이나 집안일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 좀 더 대입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사님들도 몸을 가지고 살아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한테,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한테 설거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가장 명확하게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젊은 도사님한테 부적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지, 장군님한테 부적에 대해서 물어봤자, 장군님이 부적에 대해서는 자기 계통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니고 자기의 기술도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알고는 있겠지만, 그럴 때는 내가 정확하게
장군님한테보다는 글문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고, 글문 할아버지가 움직여주는 게 가장 부족의 효과가 크듯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뭐 마음을 쓰고 어쩌고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할아버지도 이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연유에 있어서 이렇게 힘든데 금전부를 하나 만들어주면 그래도 돈 나가는 거는 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도 옛날에 이제 버는 족족 나가서 그 힘듦을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는 무조건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분한테 기도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를 우리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에 대해서 일상생활, 그 신이 어떠한 억울함을 가지고 돌아가신지, 우리 할머니가 아기를 못 가져서 그 한으로 돌아가시는 할머니가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얼마나 눈치가 보이고, 그 시댁에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할머니가 이제 움직여 주셔서 이 제갓집들 애기 점지를 해주셔야지 그 할머니의 그 능력이 빛을 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조사님이 어떠한 한이 있었는지 그걸 또 알면, 왔는 제갓집 중에서 이 한을 가지고 있는 분은 우리 장군님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이 한을 가지고 있는 분은 우리 불사님한테, 불사 할머니한테 부탁해야지. 동자님, 선녀님, 애기씨,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자기도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좀 와닿겠어요. 나랑 비슷한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억울함에 동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떡하냐 나도 옛날에 그거 해봤는데 어떡하냐, 쟤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되듯이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리 싸움을 하는 것도 그 마음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쪽 전환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와야지만 정확하게 우리 전환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제가 잊지 않고 초하루나 아니면은 뭐 어떨 때마다 꼭 꼬박꼬박 챙겨 드릴 테니까 전환 말고 그냥 이제 조용히 이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저승문으로 가실 거면 이제 육도윤회로 들어가시기를 바란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성불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원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도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효과에서 효과로 바뀌었죠. 효과적으로 이제 나의 전환을 그렇게 내가 세팅을 하고 나의 전환에 계시는 조사님과 신령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이게 혹시나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냥 한두 개씩 이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또 영상을 마지막으로 하다가 또 블라블라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또 이제 말문이 좀 트여가지고 얘기가 좀 많아졌어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